이번엔 독일로 향해 봅니다. 81.1%의 연간 독서율, 800개가 넘는 문학상과 인구당 도서관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 나라죠. 종이책 역사의 중심이던 독일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먼저 이들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가봅니다. Es ist das älteste Literaturhaus im deutschsprachigen Raum. Also nach dem Literaturhaus Berlin wurde in Deutschland, in Österreich, in der Schweiz Literaturhäuser gegründet. 저는 여기 한 3년 전 그리고 한 10년 전에 와서 황석영 선생하고도 한번 행사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코끼리가 없었어요. Und der Elefant hängt hier seit März 2018, aber es ist auch the elephant in the room, was ja Literatur auch sein kann. Literatur spricht eben die Dinge an, die manche Menschen nicht sagen können, nicht sagen dürfen. In der Literatur dürfen wir alles sagen, denken, fühlen und das ist eben ein Symbol für uns, für die Literatur. 보통 요 문화마다 좀 다른데 방 안의 코끼리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그런 문제의 메타포로 쓰기도 하거든요. 재밌네요. Genau. 네, 예. 하지만 모두가 코끼리를 좋아하죠. 네. Aber alle lieben Elefanten. Genau. 자, 그러면 건물을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Und das heißt im Wesentlichen literarische Veranstaltungen, also Lesungen am Abend zwischen Autoren, Diskussionen, Workshops, aber eben auch manchmal kleine Ausstellungen, Kinderprogramme und so. 2006년에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한국 작가들이 왔어요. 그 전까지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낭독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출판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게 끝이었는데 독일에 와서 낭독회를 하는 이런 독일 사람들, 시민들 이런 걸 보고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낭독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에서. Wir sind ein Pionier. 책을 내고 나서 독자들을 만나는 다양한 행사들, 뭐 낭독회, 뭐 작가와의 만남, 뭐 북토크, 뭐 토크 콘서트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게 실은 이제 거의 그 유럽에서 시작된 전통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독일에 와서 처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Die folgende Geschichte heißt 낭독은 묵독보다 오래된 독서 방식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소리내어 읽는 일에 익숙한데요. Maulte der Größere der beiden in einem Tonfall, als hätte er erst vor einer Woche sprechen gelernt.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Die Eltern lesen den Kindern vor. Die Kinder verlieben sich in die Schriftsprache und lesen gerne. Das Buch ist eines der wichtigsten Kulturgüter. Und wenn man sich an seine ersten Lesungen, seine ersten Bücher erinnert, dann verbinden sich damit auch Geschichten, an die man sich gerne erinnert.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제대로 읽는 거냐, 묵독하는 게 제대로 되느냐. 지금도 책을 소리내서 읽도록 처음부터 낭독을 시키는 거야. 둘둘로 쪼개가지고 너는 읽어, 너는 들어. 다음엔 네가 읽고 네가 들어. 의미를 모르면은 읽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읽고 들어보면은 두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낭독 효과를 믿는 독일 사람들에게 종이책과 오디오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디오북이 크게 성장한 것도 그 때문이죠. 오디오북 수요는 세계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책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종이책으로 경험한 깊은 사고와 몰입, 그리고 편리함이 더해져야 선택받게 될 테니까요. 몇 년 전 한국에서 봤던 독일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도 새롭게 등장한 책을 읽고 있을까요? 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종이책만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자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작가로서 또 비평가로서 또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bsolut, aber dass das zwei verschiedene Medien sind, die anders funktionieren, ist ja auch eine Chance, weil sie unterschiedliche, ja auch eine unterschiedliche Art der Weltwahrnehmung begünstigen, in einem anderen Rhythmus die Welt wahrzunehmen. 호르헤 루이스 보르게스가 아주 예전에 세계는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Ja, die beste Metapher für das Internet ist Borges Bibliothek von Babel in gewisser Weise. Und Texte haben erstmal nichts mit dem Trägermedium zu tun. Also die Frage, ob ich einen Roman von Murakami auf Papier lese oder im E-Reader, verändert das Kunstwerk nicht.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밖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 사상, 그리고 정보들을 텍스트의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걸 반드시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은 충분히 새로운 어떤 이런 미디어 환경에 앞으로도 적응해 갈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느냐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편리한 도구가 나타나면 종이책은 책을 대표하는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의 달이 천의 강물이 어리는 거잖아. 이북은 천의 강물이 어리는 달빛이야. 월인 청강지곡 할 때의 청강에 어리는 달빛이야. 그럼 무언가 달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종이책이야. 종이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효용성은 영원히 남는 거다.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책들은 쉽게 생산, 복제됩니다. 덕분에 이 세계가 어느새 거대한 한 권의 책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와 소리,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형태의 책과 만나게 될 겁니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매 순간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건물을 설계할 때 참고한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데이터 센터의 마지막 서버관이고요. 부터 설계할 때부터 21세기 장경각이라는 모티브로 했고요. 그 장경각이라는 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8만 내장경 해인사를 해인사 장경각인 거예요? 맞습니다. 21세기의 장경각에선 무엇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책이라는 거를 통해서 뭐 어떤 무형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에 따라서 축적되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술이 없다면 저작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주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기업이나 이제 국가가 사실 경쟁력 하나가 데이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자원 전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만들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제약이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과 책을 둘러싼 세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뀌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책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어떻게 보자면 책을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정보를 아예 종이로 찍지 않고 디지털로만 생산하고 있어요. 결국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런 또 다른 책, 더 넓은 의미의 책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그럼 종이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종이책은 책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로 정보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그것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책의 형태가 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건 종이책이거든요. 만약에 종이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정보를 왜 정제해야 되고 왜 아름답게 편집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